이 시각 헤드라인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가 간밤에 HBM과 반도체 제조 장비 등의 대중국 수출을 통제하는 새로운 조치를 내놨습니다. 우선은 이러한 조치로 인해서 삼성전자의 타격이 불가피하다라는 업계 분석도 나옵니다. 미 일간 워싱턴 포스트는 중국이 핵심 국가 안보 분야인 첨단 반도체 기술에서 자립을 추구하는 것을 늦추기 위한 조 바이든 행정부의 마지막 일격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AI 붐을 타고 전 세계 곳곳에 들어서고 있는 데이터 센터에는 엔비디아의 AI 가속기처럼 반드시 장착돼야 할 필수품이 몇 가지 있습니다. HBM과 변압기, 그리고 마지막은 칠러인데요. 국내 1위인 칠러 기업 LG전자는 정부와 손발을 맞춰서 냉난방 공조 사업을 미래의 성장 동력으로 키우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LG가 추가 85조 원의 시장을 정조준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알테오젠이 다이치 산큐로부터 기술 수출 계약금 2천만 달러를 수령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단 피하 주사제형 치료제로 개발할 수 있는 독점적인 라이선스 사업권을 부여하는 계약을 체결했고 30일 이내 계약금을 수령하겠다고 공시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 헤드라인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미국의 완성차 업체인 GM과 합작해 미국 미시간주 랜싱에 건립 중이던 배터리 공장의 지분을 모두 인수하기로 했습니다. 전기차 속도 조절에 나선 GM과 투자 효율성을 높이려는 LG에너지솔루션이 윈윈할 수 있는 결정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지분 100%를 가질 해당 공장의 유력 고객사는 토요타가 꼽힌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켓 쇼쇼쇼 진행의 이지영입니다. 자, 오늘만큼은 우리 시장에서 활짝 웃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에서 시장에 관한 환경도 굉장히 좋게 변화가 됐고요. 시장의 이슈들도 긍정적으로 반영됐습니다. 그런 온기가 우리 시장에도 돌면서요. 오늘 굉장히 바쁜 시장을 보내고 계실 것 같습니다. 시장의 이슈를 따라잡기 급급한 시장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럴 때일수록 저희는 한 발 더 멀리 보면서 또 시장의 전략들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가 시장의 이슈들 제대로 분석해드리면서 내일 시장에 관한 발빠른 전략들도 함께해드리겠습니다. 자, 저희 코너에서 오늘 첫 번째로 선보일 코너는요. 뉴지스 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KR 리서치의 김대준 대표님께서 함께해 주시면서요. 우리 시장에 관한 전략들을 잡아줄 예정입니다. 자, 경제를 보고 시장을 보는 색다른 시각들, 마감 시장까지 저희와 함께해 보시죠. 또한 저희 방송은 유튜브 톡에서도 여러분들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참여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을 보장하고 있진 않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립니다.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 브랜드이기도 합니다. 당사 사칭한 피해 사례도 늘고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그 부분도 유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마감 시작까지 저희와 함께 전략 챙기러 가셔야겠죠? 마켓 쇼쇼쇼 1부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네, 저희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볼 텐데요. 자, 오늘 함께해 주실 대표님과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에 또 저희 좋은 시장에서 인사드리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 오늘 저희 헤드라인부터 열어보면서 대표님과 이야기 나눠볼게요. 자, 오늘 첫 번째 헤드라인부터 바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대표님 같이 한번 봐주세요. 네. 네, 오늘은 또 버려진 쓰레기로 돈 버는 환경주다라고 했는데 여기 보시면은 3년간 수거된 페트병이 굉장하네요. 이게 시장에 어떻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까요? 어제 제가 이 기사를 보면서 네. 저 쓸데없는 조사를 많이 하거든요. 페트병 하나에 몇 그램일까라고 생각을 네. 조사해봤더니 20g 정도 한다고 해요. 네. 1000톤 정도면 대략 한 5천만 개 정도가 되는데 제주도에서 PET병을 이제 수거를 해서 그거를 이제 매각을 했다. 그러니까 재활용, 재생, 친환경 이 관련한 내용이거든요. 그러면서 확장 해석한 내용이 뭐냐면 매년 연초가 되면 정부에서 여러 가지 정책과 관련된 내용에서의 그 발표를 하게 됩니다. 네. 지영 앵커. 네. 우리나라 예산이 670조 정도 되거든요. 네. 환경부, 그러니까 우리가 친환경과 관련된 네. 그 정책을
진행하는 부서가 환경부입니다. 알아요. 그 정도는. 압니다. 네. 우리나라에 19개 부처가 있는데요. 네. 670조 원의 예산을 나눠서 쓰게 돼 있거든요. 나눠 쓰겠죠. 제일 네. 많이 쓰는 데가 이제 보건복지부가 한 120조, 네. 교육부가 한 100조. 제일 적은 데가 통일부하고 여성부가 한 1조 5천억 정도 씁니다. 그럼 환경부는 예산이 얼마나 될까요? 제가 그냥 예상을 해볼게요. 네, 정말 한번 무지한 찍어서. 상태로. 네네. 70조? 국방비가 45조입니다. 아, 그럽니까? 그러면 정말 무지하네요. 네, 네. 환경부가 30조? 예산이 13조인데요. 13조? 네. 엄청나게 큰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여성가족부나 통일부는 1조다. 외교부도 한 자릿수이고요. 네. 법무부도 한 자릿수입니다. 네. 환경부가 엄청난 돈을 예산을 집행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판단을 할 때 환경과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지금까지는 2차 전지나 풍력이나 태양광 같은 에너지 관련된 종목으로 접근을 했었죠. 네. 환경 관련주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에너지와 관련된 종목들, 앞서 말씀드린 2차 전지, 풍력, 태양광 등등등의 네. 흐름들의 종목들이거든요. 이게 최근 2, 3년 동안에 시장이 핫했었죠. 그런데 과거에는 환경 관련한 테마가 만들어질 때 여러 가지 테마의 흐름들이 진행이 됐어요. 크게 에너지 관련 환경 관련주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리사이클, 재활용, 그러니까 배터리나 또는 플라스틱 재활용 같은 내용에서의 환경 관련주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물 관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딱 판단한 게 이번 제주도에서 나온 기사를 보고 그래, 내년 초에 분명하게 정책 관련된 내용으로 환경과 관련된 내용이 나올 텐데 과연 어떤 섹터로 접근을 해봐야 될까라고 한번 고민을 하면서 일단 미국 시장부터 서치를 해봤어요. 네. 미국 시장에도 환경 관련주가 많아요. 네. 대표적인 종목이 CXL이라고 하는 종목인데 네. 이제 태평양에 있는 플라스틱을 이제 다시 제거해서 에너지로 바꾼다라는 이제 물 관리 관련된 CXL이라는 기업이 있고요. XYL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미국 상장 기업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주가가 최근에 어떻게 되었는지를 판단해 보니까 최근에 한 15% 20% 정도 바닥점에서 네. 반등을 주면서 전 고점을 돌파하느냐 마느냐 지금 왔다 갔다 기로에 서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미국도 그렇고요.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그 트럼프 행정부에서 뭐 친환경 정책을 폐기하겠다라는 여러 가지 이슈로 최근 관련 산업의 종목들이 주가가 하락했지 많이 않습니까? 하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수립된, 그러니까 정부 부처의 예산이 수립된 자원은 내가 2차 전지에 쓰든 아니면 물 관리에 쓰든 또는 리사이클과 관련된 산업에 쓰든 어느 부서에가는 자금을 집행해야 되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환경과 관련된 산업에 있어서 풍선 효과라고 하죠. 우리가 에너지 관련된 그 환경 산업에 대해서 누르면 다른 쪽에서 튀어나오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물 관리 종목들이 어떤 것들이 있고 지금 현재 주가가 어떠한지 국내에도 종목들이 많이 있어요. 네. 미국 기업들의 종목, 아까 CXL이나 XYL 같은 종목들의 흐름들이 굉장히 양호한 형태에서의 주가 상황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에도 환경 산업에 대한 투자 자체를 뭐 2차 전지나 뭐 풍력이나 태양광에서 다른 물 관리나 다른 흐름으로의 자금 집행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 우리나라도 지금 환경부 예산 13조를 투여해야 되는데 이게 기존까지는 여러 가지 친환경과 관련된 내용으로 집행했다라고 본다면 이제 뭐 내년 초에 정부에서는 국민의 건강 안전을 위해서 물 관리 시스템을 좀 더 강화하겠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업종이 유망한지 좀 좁혀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조금 좁히면 이제 종목들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뭐 KG 케미칼이나 한도 크린텍이라든가 시노팩스라든가 뭐 웰크로 한텍 같은 종목들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상하수도 교체관이라든가 또는 상하수도 특히 상수도에 대해서 이제 약품을 통해서 정제한다라든가 이런 내용인데 지금 주가 수준의 상황을 보게 되면 우리가 최근에 뭐 2차 전지나 반도체 주가 많이 빠졌다고 하죠. 이 환경과 물 관리와 관련된 종목들의 주가는 최근 2년여 동안 엄청나게 빠졌어요. 전혀 관심이 없었던 분야셨을 것 같아요. 다들. 전혀 관심도 없고요. 네. 거래량 자체도 거래량도, 극히 그렇죠. 최근에 뭐 줄어든 상태에서 흐릅니다. 시장에서 이 중심권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는 상태이거든요. 주가 상황을 한번 제가 들여다봤어요. 주가가 한 2년 동안 쭉 하락한 이후에 최근에는 기울기 자체가 수평화됐어요.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락 기조의 추세는 멈췄다라는 거거든요. 다만 어떤 상승 전환이 될 수 있는 트리거, 시발점이 될 만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주가의 상황이 횡보 내지는 뭐 등락에 움직임이 정제된 상태에서 거래량도 감소한 상태에서 흐름이거든요. 여기에 어떠한 정책적 이슈라든가 또는 환경과 관련된 내용이 시장에서 발현될 때는 부각이 된다면 그쵸? 주가에 빵 뜨겠죠. 아, 그러면 지금 우리가 주식을 투자하는 네. 입장에서 네. 뭐 시장에서 핫한 종목들 많습니다. 뭐 트럼프 관련주, 수혜주, 피해주 등등등 뭐 많은 종목들이 있는데 나는 지금 시점에서 내년도 시장을 겨냥을 해서 주가의 상황 그리고 이 기업들의 현재 상황을 보게 되면 숫자가 나오는 기업 중심으로 해서 제가 판단을 해보게 되면 네. PBR 자체가 1 미만이에요. 정말 저평가돼요.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시장에 소외됐고요. 네, 그럼 관심도 멀어졌고요. 소외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숫자는 조금씩 찍혀요. 많이 벌지는 못합니다. 네. 조금씩 찍히는데 거기에 반해서 주가 상황은 오히려 저평가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나는 이러한 종목들을 지금 거래량 많지 않지만 조금씩 모아가면서 시차를 두고 주가의 상황을 개선되는 현상으로의 노려보는 형태. 이 전략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어제 제주도에서 PT병 5천만 개, 대략 5천만 개 정도 됩니다. 네. 이거를 이제 매각을 해서 5억 수익을 냈다라고 하는데 금액의 중요도가 아니라 환경을 생각한다는 차원에서의 분위기가 하나하나 뉴스 기사로에 지금 나오고 있는 형태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래 지금 투자 관점에서 판단을 해 볼 때 마땅히 변동성이 크고 시장의 움직임에 나는 제대로 대처를 못할 것 같다라고 한다라면 안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네. 이후의 시장을 판단해서 바닥권에 있는 종목에 대해서 조금씩 나는 뭐 하루, 이틀, 3일, 일주일, 한 달 네. 시차를 두고 모아가는 측면에서 그러면은 접근한다면 원픽 하나만 대표님 뽑아주실 수 있나요? 주가 워낙 오랫동안 소외되고 빠졌기 네. 있기 때문에 네. 시총 규모도 지금 많이 줄어들었고요. 줄어들었겠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거래량 자체도 감소를 했기 때문에 네. 제가 생각하는 원픽은 있는데 제가 따져보니까 네. 기업 가치도 괜찮고 내용면은 나쁘지 않은데 시총이 너무 작아요. 아, 그래서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리면 어렵고요. 그런가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네. 종목 중에 케이지 케미칼, 케이스 케이지 케미칼. 케미칼 네. 정도의 흐름에서의 주가 상황을 판단해 보게 된다면 뭐 맥락적 흐름에서는 비슷비슷한 형태의 주가 경로를 보여줄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이제 여러 가지 종목을 말씀드려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케이지 케미칼, 한도 크린텔, 뉴보텍, 그다음에 시노펙스, 웰크로한텍 이게 이제 물 관리 친환경 관련된 물 관련주 네. 종목들이거든요. 이 종목들 그리고 또 확장해서 시장에 찾아보면 또 많은 종목들이 네. 있어요. 그래서 숫자가 나오고 주가 상황에서의 하락 이후에 기울기가 완만하게 변화했고 이러한 상태에서의 흐름의 종목을 나는 현 시점에서 내년도 연초 시장을 대비해서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우리가 왔다 갔다 하면서 투자하면서 계속 엇박자 나는 투자로의 맞아요. 진행이 맞아요. 어렵다라면 네. 이러한 투자 방법으로 진행하는 것도 하나의 투자 방안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뭐 주식 농부 많이 농사를 짓듯이 주식 농부. 씨를 네. 뿌리고 수술을 이후에 네. 한다는 측면으로서 저는 환경 관련주 내에서 물 관리 관련 종목들도 보자 한번 이제는. 이제는 네. 봐야 될 듯다. 워낙 오랜 기간 동안 시장에 소외됐고 그렇네요. 네. 부각되지 못했지만 주가의 상황에서 내년 연초 정책과 관련된 환경 관련 이슈가 한두 번은 틀림없이 발현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네. 해당 섹터를 노려봤습니다. 좋습니다. 저희가 또 숨어있는 하나의 섹터에 관한 힌트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고요. 자, 잘 기억을 하셔서 좋은 투자 전략으로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헤드라인도 바로 한번 열어볼까요? 자, 오늘 두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가상자산 제도권 진입 경계선 위에 서다. 사실 저희가 또 대표님과 이제 기사를 공유를 하면서 저는 깜짝 놀랐던 게 ETF가 승인이 된 건가? 살짝 그렇죠. 조금 헷갈렸어요.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우리가 이제 대표님? 코인이 시장에서 워낙 화두이기 때문에 네. 내가 실제적으로 코인에 투자를 어떻게 할 방법이 없을까? 국내 시장에서 맞아요. 직접 투자보다는. 맞아요. 근데 찾아보면 마땅한 종목이 없어요. 없습니다. 그리고 네. ETF 상품 같은 경우에도 코인베이스라든가 코인 관련 기업들이 들어가 있는 ETF 상품이 없었어요. 이거는 이제 금융당국에서 코인베이스라든가 코인과 관련된 상품이 포함된 ETF 상품은 출시를 하지 못하게 했었습니다. 근데 어제 이제 단독 기사로 모 경제신문사에서 네, 나온 내용을 판단해 맞아요. 보게 되면 지금 그 코인베이스라든가 코인과 관련된 기업들이 포함된 ETF 상품이 출시가 됐다. 그러니까 일부 허용이 됐다라는 내용으로 기사가 나왔거든요. 네.
왜 제가 주식과 크게 연동하지 않는 코인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 또 코인과 관련된 내용으로 기사로의 종목 접근을 하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 트럼프 일기 행정부 시절에 그 수혜를 받았던 업종들이 많이 있어요. 뭐 방산도 있었고 바이오 시밀러 정도의 그 흐름들도 좋았고 하는데 가장 크게 수혜를 받았던 것은 코인 시장이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그 당시에 트럼프 일기 2016년부터 22년도까지 일기 때도 그랬군요. 일기 때 그 비트코인 가격이 얼마에서 얼마 정도 움직였을까요? 저 기억은 안 나는데 사실 일기 때까지만 해도 트럼프는 코인에 관해서는 그 입장 자체는 그렇게 좋지 않았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코인에 대한 직접적인 입장을 내놓은 게 아니라 트럼프 일기 때 가장 중요한 정책 중에 하나가 금융 규제 완화였습니다. 볼커 레가는 완화를 네네. 했었죠. 네. 금융 규제 완화를 하면서 이 코인 시장에 대한 활성화가 이루어졌거든요. 이때 비트코인 가격이 아마 2016년도에 1,200불 정도 수준이었는데 네. 이게 2만 불이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한 15배? 뭐 16배 정도 그때가 더 그죠? 지금보다 더 네. 활성화된 흐름에서의 상황이죠. 그래서 저는 이 비트코인의 최근 흐름은 10만 불을 목전에 두고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궁극으로는 우리가 심리적 허들이라고 볼 수 있는 100만 원, 10만 원, 10만 불 이 가격을 돌파하기 위한 전 단계에서의 흐름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코인과 관련된 직접적 수혜를 받는 국내 기업들은 현재는 없지만 네. 비트코인과 관련된 종목들은 네. 없겠지만 이 분위기가 확산되고 특히 ETF 같은 경우도 일부 상품이 출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요거 한번 공부해 봐야 된다. 요거 관련 종목들을 우리가 따져봐서 투자처로의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요거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러면 관련주가 어떤 게 있을까요, 대표님? 관련주는 크게 두 네. 흐름으로 나누어 볼 네.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 그러니까 그렇죠. 네. 국내 코인 거래소 지분을 가지고 있는 그 뭐 지분. 두나무 지분을 네. 가지고 있는 뭐 하나투자증권이라든가 아주아이비 뭐 이런 네, 기업들. 네. 6% 7% 가지고 네, 있어요. 맞아요. 한국기술투자라든가 이런 회사들이 6, 7%씩 가지고 있는데 뭐 좋다고 그래서 이 종목들 한번 들여다봤는데 주가가 동일하게 연동되지 않아요. 네, 좀 다르게 움직이더라고요. 네. 물론 빠지진 않는데 네. 뭐 코인이 이만큼 올라갔는데 해당 종목의 주가는 거기에 따라가지 못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여기서 하나 우리가 체크해서 알아볼 내용이 있습니다. 과거에도요. 비트코인이 막 움직일 때 코인 관련 지분을 그러니까 거래소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의 주가가 동일하게 연동되지 않았어요. 시차를 약간 늦게 출발해서 늦게 네. 움직이는 네. 경향들이 있었거든요. 좀 기다려 보시면 되고요. 여기 하나 더 게임주들 게임주도 같이 봐야죠. 똑같답니다. 네. 게임주는 두 가지 양손에 떡을 가지고 있거든요. 일론 머스크 최근에도 그럼 세 가지네요. 네, 세 가지네요. 왜냐하면 제가 생각한 건 네. 양거래 떡 두 손의 떡인데 네. 하나는 IT 플랫폼 성장 섹터의 순환. 그러니까 네. IT 플랫폼 내에서 게임 엔터가 같이 움직인다는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시세에서 집중화가 IT 플랫폼으로 현재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게임 엔터 네카오 이게 움직이는 시장에서의 지금 현재 분위기랍니다. 그래서 게임즈 갈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고 네. 여기에 코인 흐름이 긍정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코인과 관련된 몇몇의 종목들이 있어요. 뭐 위메이드라든가 위믹스라든가 뭐 등등등이 있는데 요 흐름에서의 내용들도 좋고 이러한 분위기가 게임주로 확산되는 내용에서의 흐름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저는 투자처 측면에서의 종목을 선택하신다라면 게임주 네. 한번 어떨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게임주 같은 경우는 장기간 소외받았고 맞아요. 최근 좀 올라오긴 했어요. 그렇지만 아직 부족하죠. 아직 부족하고 구조조정을 충분히 거쳤다라고 맞아요. 보고 있고요. 구조조정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네. 게임주 같은 경우는 한번 움직여볼 만한 기지개를 펼 만한 시점에서의 흐름이 맞다. 나오고 있다라고 해서 코인과 연동돼서 네. 또 게임주의 성장 섹터의 흐름도 연동해서 한번 게임주 한번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고 뭐 게임주 내에서는 NC소프트 같은 종목들 NC소프트 쪽. 기존 같은 경우는 소형주가 어떤 개별 이슈로의 주가가 많이 움직이는 올랐다면? 형태가 나타났다면 지금은 소외주이고 대형주이고 구조조정이 완료된 회사 중심으로 해서 주가가 움직이는 형태가 현재의 대세입니다. 그래서 게임주 내에서 흐름도 코인과 관련된 가상 자산과 관련된 이 흐름이 연동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기사 내용을 참고로 해서 네. 게임주 양손의 떡 말씀 들어보니까 네. 세 가지 세 개. 떡을 가지고 있는 떡 세 개를 가지고 있는 네. 섹터다라고 네. 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기사의 내용이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가 또 여전히 시장에 관한 힌트들 오늘 얻어봤고요. 자, 좋은 말씀 함께 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저희가 은혜로운 섹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은혜로운 섹터 통해서 시장 흐름들 파악하실 수가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 이슈는요, 역시나 반도체 관련해서입니다. 간밤에 미 상무부에서 발표된 내용들 저희가 정확하게 풀어드릴 예정이고요. 두 번째는 알테오젠에 관한 이슈들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알테오젠 기술 수출 이야기 한번 뜯어보면서 주가에 어떤 탄력 줄 수 있을지 체크해 보시면서 국내 테마 탑3까지도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은혜로운 섹터 이어집니다. 네, 은혜로운 섹터 장은희입니다. 간밤 미국에서 좀 악재가 하나 들려왔죠. 그래서 제가 어제 속보를 보면서 오늘 우리 반도체 종목들 줄줄이 약세 그리겠구나 예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예상 대비해서 굉장히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적의 단어 선반영, 이런 선반영이라면 언제든지 두 팔 벌려 환영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어떤 이야기였는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상무부가 HBM 관련 대중국 수출 금지 추가 제재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제재안에는요, 해외 직접 생산품 규칙이 적용되게 되는데 이 규칙 한번 살펴봤더니 한국에서 생산된 제품이더라도 미국의 소프트웨어, 미국의 기술이 사용됐다면 상무부의 조치를 따라야 한다라는 규칙입니다. 현재 전 세계 HBM 점유율 살펴봤더니 삼성전자는 41%, SK하이닉스는 54%입니다. 이 둘만 더해도 95%잖아요. 이렇게 점유율이 굉장히 큰 만큼 우리 국내 반도체 투톱에 큰 타격이 가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조금 더 큰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이 돼요. 왜냐하면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HBM 매출 대부분 미국에 의존을 하고 있는 반면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HBM 매출의 30%가 중국향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문제가 되는 것도 함께 살펴봐야겠죠. 해외 직접 생산품 규칙, 이 규칙이 HBM을 넘어서서 반도체 장비, 부품에도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국내 장비사들, 부품사 역시도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일본 그리고 네덜란드 등 33개국은 수출 제한 대상에서 또 제외가 됐습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일본과 네덜란드, 미국이 긴 협상 끝에 예외 조항이 이루어졌다라고 밝혔는데 예외 조항에 포함이 되지 않았던 우리 한국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요, 중국 시장에서 함께 경쟁을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취해질 수밖에 없겠죠. 당연히 중국 즉각적으로 반발했습니다. 이번 미국 조치 경제적 강압 행위로 불공정 시장 관행에 해당하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이야기 속에도 불구하고 우리 반도체 투톱 일제히 강세 그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테오젠 이야기입니다. 이거래일 연속해서 강한 불기둥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오늘의 상승 요인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다이치 산교로부터 계약금 281억 원을 수령을 하게 됐습니다. 일주일 정도 더 빨리 수령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관계자는요, 조기 수령이니만큼 파트너사에 대한 신뢰를 우리가 조금 더 느껴갈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계약이었는지부터
뉴스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11월 8일이었죠. 독점 라이선스 사용권을 부여하는 계약을 양사가 함께 맺었습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는 ADC 유방암 치료제인 엔호투 관련입니다. 엔호투 매출 살펴봤더니 2023년에 벌써 30억 달러를 돌파를 했고요. 쭉 우상향 그래프를 그려서 2030년이 되게 된다면 18조 원을 넘어서게 될 것이라는 전망, 그러니까 블록버스터 약물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SC 제형으로 개발이 안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11월 8일을 기점으로 해서 알테오젠 플랫폼 기술을 활용해서 이제 다이치 산교 역시도 SC 제형으로 개발에 나섰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알테오젠 돈을 얼마나 벌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이었죠. 계약금 281억 원을 벌써 수령을 했고요. 추후에 국가별 품목 허가 및 판매 목표 달성을 하게 되면 마일스톤을 또 추가로 받게 됩니다. 그 금액만 하더라도 2억 8천만 달러입니다. 자, 그리고 판매 로열티는 또 별도죠. 보수적으로 잡았을 때, 그러니까 SC 제형으로 80%만 전환이 되고 그리고 5% 정도의 로열티가 부과되게 된다라는 가정하에 매년 알테오젠은 7천억 원에서 8천억 원 정도를 수령받을 것으로 시장은 점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7%대 이상의 상승세 잘 그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국내 테마 탑3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준비한 화장품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제였죠. 식약처에 따르면 화장품 수출이 93억 달러를 돌파하면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세 그대로 가게 된다면 올해 100억 달러 충분히 전망 가능하다라고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이 안에서 오늘 VT 20% 이상의 강한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데 개별 호재 하나 있었습니다. 자회사 ENC 지분 추가 인수 소식이 있었는데 VT가 이제 지분율 55%를 넘어서게 됐다라는 소식까지 함께 전해졌습니다. 자, 그리고 2차 전지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정부가 삼성 SDI와 스텔란티스 합작 법인에 10조 5천억 원 규모의 대출을 지원하기로 밝혔고요. 이뿐만이 아니라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GM과 함께 손을 잡고 각형 배터리 공동 개발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삼성 SDI와 LG 에너지 솔루션 나란히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은요. 금융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 증권가에서 긍정의 리포트가 나왔죠. 네, 긍정의 리포트 살펴봤더니 네거티브 요인이 발생이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어주라는 매력이 시장에서 굉장히 큰 부각을 받고 있다라면서 추후에 연간 배당 지급일이 임박이 되어 있는 만큼 기대 배당 수익률이 높은 종목 조금 더 상승세 가져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BNK 금융지주, KB금융, 신한지주까지 나란히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은혜로운 섹터 살펴봤습니다. 이어지는 OECU 시간에는요. 반도체 수출 규제와 관련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기로에선 우리 반도체 기업들 어떻게 흘러갈지 궁금하시죠? 그러니까 다음 코너도 기대하쇼쇼쇼! 네, 은혜로운 섹터 여러분 살펴보셨습니다. 자, 일단 대표님께 오늘 시장에 관한 한마디를 듣고 싶습니다. 오늘 정말 오랜만에 저는 정말 시원한 상승을 보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 드는데 대표님 어떻게 시선으로 보시나요? 오늘 상승이 오늘로만 끝나는 것은 아닐 것 같아요. 그럼 너무 좋은데요, 대표님? 네,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요. 네, 말해주세요. 지난주 시장에서 금융시장 내에서의 특이 동향을 보게 되면 선물 시장에서의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매 동향이었어요. 지난주 같은 경우는 미국의 휴장일이 길었지 있죠. 않습니까? 네. 특별한 이벤트가 없었기 때문에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지난 화, 수, 목요일 네. 경우에서 한 4천억 이상의 선물 매도를 집행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주가가 쫙 밀렸지 않습니까? 네. 그러한 과정에서 지난 금요일과 어제 4천억 이상의 매수, 환매수를 네. 진행을 했고요. 투기 세력이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장 초반부터 외국인 투자자들이 주식에서 매수하는 규모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선물 시장에서 지금 현재 한 6천억 이상을 매수하고 있어요. 선물을 매수하더라고요. 선제적 매수라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네. 시장 상황의 변화에 대한 선제적으로 주식을 과도하게 사기는 좀 힘들기 때문에 선물로서의 먼저 커버링을 하는 형태로의 외국인 투자자들이 시장을 대응하고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오늘만의 상승으로 마무리되었다가 다시 하락하는 것이 아니고 바닥을 찍고 재상승의 전환점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판단되는 내용에서의 흐름이기 때문에 시장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듣던 중에 너무 반가운 소리인데요. 혹시나 일시적이진 않을까? 한켠에서는 그런 불안감이 좀 있긴 했거든요. 선물 시장에서의 6천억 이상 매수는 최근에 그러니까 한 3, 4개월 내에 처음 있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선물 시장에서 매수가 뭐 내일 매도로 나올 수도 있겠지만 네. 일단은 오늘 장에서 이런 공격적 매수 상황을 판단해 보게 되면 시각이 변화했다라고 우리가 판단해 볼 수 있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앞서 우리 은행원 섹터에서 반도체에 대한 부정적인 이슈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한 이슈에 대한 악재로 우리가 반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HBM과 관련된 메모리 반도체와 관련된 내용으로 압박을 했기 때문에 삼성과 하이닉스가 영향을 받는다라고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는데 미국 시장에서요 오늘 그 HBM과 관련된 가장 큰 수혜라고 할까요?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이 첫 번째는 엔비디아죠. 엔비디아죠. 두 번째는 TSMC. 네. 세 번째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다음에 마이크론입니다. 마이크로까지. 엔비디아는 소폭 강세 플러스였습니다. TSMC는 5% 상승했고 마이크론도 1% 상승했어요. 좋았고, 네. 그러면 바이든 행정부에서 나온 이번에 제재안이 실제로 영향도가 그렇게 큰 악재였을까? 라는 부분으로도 해석할 수 있거든요. 국내 시장에서 이 부분을 너무 확대 해석한 내용에서의 흐름이 아니었을까? 저희가 겁을 많이 먹었나 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이제 계속 네.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라고 놀랐어요. 하듯이 놀래서 네. 겁에 질려서 어떡하나 시장 이러고서 또 봤는데 그래서 크게 우려할 필요 없고 방향 전환의 시그널들이 몇 가지 흐름 내에서 보여진다. 그래서 우호적으로 시장 상황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가 시장 상황 그럼 한 이 정도로 마무리해보면서 오늘 5이슈도 준비가 되어 있고 네. 또 그게 내용이 이어질 것 같아서요. 5이슈 대표님 바로 한번 열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장이 정상화 단계로 네. 진행되고 있죠. 그래서 오늘 5이슈 한번 같이 아이고. 보겠습니다. 네, 반도체 수출 통제, 기로에선 한국 반도체라고는 부정적으로 이제 헤드라인이 되어 있긴 한데 네. 대표님 생각은 좀 다르신 거죠? 저는 반도체가 바닥을 찍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는 제가 그러면 네.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네. 시총상위 10개 종목을 제가 쭉 읊어 드릴 테니까 네. 이 중에 가장 저평가되어 있다고 하는 섹터를 한번 골라주시기 바랍니다. 삼성전자, 1, 2위 삼성전자 하이닉스, 하이닉스, 에렌솔, 삼바, 삼바, 셀트리온, 현기차. 현기차, 그다음에 KB금융, 신한, 네이버. 이게 이제 시총 10개 종목이거든요. 전 네이버 네이버 15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올라왔죠. 올라왔죠. 최근에 그리고 올라왔죠. 삼성전자, 그리고 하이닉스. 하이닉스. 반도체 섹터에 있는 종목만 현재 저평가 구간에서 주가가 움직이지 않고 있어요. 나머지 종목들은 현차도 물론 최근 고점 대비해서 하락했지만 네. 20만 원대에서 22만 원 수준까지 좀 올라왔어요. 10% 움직임이 정도 나왔고, 그죠? 움직임이 네. 나왔고요. 은행주는 두말할 필요 없을 맞아요. 거고요. 바이오 섹터도 흐름에서는 긍정적이고요. 그리고 2차 전지 전체적으로 시세 흐름을 연동시켜서 움직이지는 못하지만 에렌솔 같은 경우는 오늘 출렁출렁하긴 하지만 최근에의 흐름에서의 가격을 보게 되면 바닥 대비해서 일정 구간 상승해서 옆으로 횡보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반도체 종목만이 현재 저평가돼 있고 못 가는 흐름에서의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판단을 해볼 때 시장 자체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선물 시장에서의 긍정적인 시그널로의 변화가 됐다라고 말씀드렸죠. 네. 그럼 어떤 종목이 바닥치고 올라가겠습니까? 반도체가 문제겠죠. 네. 그럼 반도체 봐야 되죠. 네. 그리고 제가 여기에 추가로의 이제 시장에 대한 전체적인 말씀을 드리게 되면 네. 12월 하면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신 분들은 산타랠리 산타. 많이 네. 올해는 올까요? 옵니다. 옵니까? 올해는 오는 게 네. 아니고 과거에도 많이 왔어요. 네. 그래서 올해는 작년에 안 왔어요. 저 기억나요. 재작년에 안 왔죠. 재작년에 22년도에만 안 네. 오고 최근 5개년 동안의 12월 장을 보게 되면 네. 그래도. 모두 상승을 했어요. 근데 22년도에는 하락을 했습니다. 딱 한 번
안 왔고 나머지 4번은 산타가 왔었고요. 제가 산타하고 그 커뮤니케이션이 됩니다. 지금 연락 되세요? 산타랑? 그럼요. 네. 그러니까 제가 한 15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연락이 됐었고요. 네. 저희 애들이 크는 바람에 지금 연락 안 그래요? 되는데 후배들을 네. 통해서 연락하면 됩니다. 다시 빨리 연락 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미리 해놨어요. 네, 올해는 해놨어요? 꼭 그 우리나라에 한번 방문하라고. 뭐라고 그러셨어요, 산타님이? 아직 대답 못 들었는데요. 대답 안 하셨어요? 이거 안 되는데? 그래서 네. 올해는 꼭 와 네. 달라 14해서 얘기를 제가 전달했고요. 네. 그러면 산타랠리가 왜 있을 수밖에 없느냐를 제가 네.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네. 앞서서 최근 5개년 동안에 4번의 상승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네. 이 시간을 통해서 미국 시장과 우리 시장 대선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는 디커플링화 되는데 한 달 시차를 두고 커플링 되어진다는 말씀을 많이 드렸었고 많이, 그러니까 11월 내에서의 흐름들은 대선 이후에 우리 시장이 조정을 받았는데 12월 장에서는 매번 상승 흐름을 보여줬다는 내용으로 우리가 그 해석할 수 있는 네. 내용에서의 흐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우려하는 내용들은 이제 금리와 연관된 내용들이죠. 최근에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를 하면서 한국 경기 나쁜 거 아니야? 라고들 많이 얘기합니다. 그렇게 우려감이 나왔어요. 네. 경기 상향, 경기 동향이 나쁘기 때문에 금리 인하한 거 아니야? 그래서 외국인들이 매도하는 거 아니야? 네. 라고 이해를 하시는데 우리가 경기 침체로의 상황을 판단할 때는 장단기 금리 차를 봅니다. 장기 금리가요, 단기 금리는 앞질러 버립니다. 금리로 먼저 내려갑니다. 근데 지금 현재 국내 3년과 10년 국고채 수익률을 보면 3년은 2.6, 10년은 2.9, 스프레드가 한 30bp 정도로 계속 유지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채권 시장에서의 딜러들은 시장 경제 상황에 대해서 그렇게 나쁘게 보지는 않다라는 거죠. 두 번째, 외국인 투자자들 매도. 한국 시장 안 좋기 때문에 매도 연일하는 거야. 네. 아닙니다. 네. 우리가 이제 주식 시장만을 놓고 보게 되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연속해서 매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시장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으로 이해하실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우리가 금융시장, 증권시장이라고 하면 주식과 채권시장을 증권시장이라고 하죠. 최근에 8, 9, 10, 11월까지 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 20조 정도 매도를 했다고 해요. 주식시장에서. 채권시장에서 얼마 매수했을 겁니다. 30조 원 매수했어요. 30조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흔히 시장에서는 시장 용어로 리스크 온이라고 하는 시장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위험하긴 한데 돈을 빼는 게 아니고 잠깐 피해 있자. 우리가 그래서 보통 경기방어주나 등등등 그쵸. 종목으로 네. 옮겨가는 때가 있지 옮겨가죠. 않습니까? 네. 외국인 투자자들은 지금 변동성이 심해지고 불확실성이 커지긴 상황이기 때문에 돈을 빼는 게 아니고요. 네. 주식에서 일부 정리를 해서 채권 시장에 돈을 담아 놓습니다. 시장이 개선되면 이 돈을 바로 옮기는 절차가 진행돼요. 빼가지 않습니다. 안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의 매도가 좀 부담스럽고 우려스럽긴 하지만 시장에 대해서 완전하게 부정적으로 판단해서 매도를 하는 것은 아니다. 일시적인 회피 네. 성격에서의 매도가 나왔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시장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흐름을 우리가 나쁘게만 판단할 내용에서의 상황은 아니라고 결론 내릴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 12월에는 산타가 틀림없이 올 것이다. 그래서 시장에 대해서 너무 비관적이거나 부정적으로 판단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너무 저희가 듣던 중에 반가운 모습인데 산타랑 연락되신다고 하니까 네. 믿어보겠습니다, 대표님. 자, 그러면 저희가 한번 섹터 열어보면서 네. 어떤 sek터 바라보시는지 한번 바로 보겠습니다. 이미 힌트는 주셨어요. 그렇죠. 반도체 쪽 이제는 보자고. 네. 어떤 맥락에서 포인트 조금만 짚어가 볼까요? 제가 앞서서 여러 가지 네. 그 내용 상황에 대한 알려주셨죠? 흐름들을 말씀을 네. 주셨는데 반도체에 대해서 위기설이다, 반도체가 침체다, 겨울이다 네. 등등 네. 여러 가지 악재성 내용의 흐름들이 나오고는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실제로 반도체 경기와 업황에 대해서 판단을 해보게 되면 이번 11월 수출 데이터를 보게 되도록 반도체 수출 잘 되고 있어요. 맞아요. 우리가 우려했던 것처럼 그렇게 나쁜 상황에서의 흐름들은 네. 아닙니다. 네. 그리고 지난 3분기 삼성전자 실적을 보더라도 전체적으로 실적은 안 좋았지만 메모리 분야에서의 반도체 수출은 성과는 계속 유지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유지는 되고 있다. 7조 원 네. 규모로 메모리 쪽에서 수익을 발생시켰기 네. 때문에 올해 통틀어서 1, 2, 3분기 7조 원 수준이거든요. 6조 7천억, 7조 4천억, 7조 이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메모리 분야에 있어서는 반도체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고 다만 디램 가격이 지금 최근에 좀 빠졌어요. 이 부분이 주가의 하락 요인으로 작동했다라고는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주가 수준에서의 상황은 굉장한 저평가. 제가 아까 좀 전에 시총 상위 10개 종목을 쭉 열거해드리면서 네.
나머지 8개 종목은 어느 정도의 주가 상황이 반영돼서 바닥을 찍고 주가가 흐름의 정상화 수준에서의 상황이지만 반도체만큼은 최근에 저평가산이 극심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측면에서 지금 지수의 긍정적인 뷰로의 시장을 접근한다면 반도체를 사야 된다고 했어요. 네. 그중에서도 삼성전자를 먼저 사야 아이고, 된다고. 벌써 말씀을 해주셨네요. 제가 물어보려고 했는데 아껴놓던 이 꿀단지를 제가 한번 열어드리려고 했는데 네. 대표님이 이제 벌써 말씀을 해주셨네요. 네. 삼성전자에 대해서 좋은 뭐 우리나라 대표 기업이기 때문에 좋다라는 네. 건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네. 근데 손이 잘 안 나가시고 너무 주변에서 악재 상황이 많기 때문에 네, 맞아요. 접근 자체가 잘 안 되셨을 거예요. 조금 이제는 어려워요. 바라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7만 원대만 네. 해도 삼성전자 6만 원대만 오면 난 사겠다. 맞아요. 그런 분들 많으셨는데 6만 원 깨지니까 살까 말까. 5만 원 초반까지 오니까 이거 무서워.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외국인들 수급도 안 오고. 외국인 수급은 올 초중반에 56.5%까지 올라갔다가 51.4%입니다. 외국인의 지분율의 최저선은 50%거든요. 50% 선이기 때문에 뭐 지금도 지분율 최저선은 아닙니다. 그렇네요. 그러니까 수급적 측면에 외국인은 계속 팔았다가 샀다가 팔았다 샀다 하는데 50%에서 55%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이게 한 20년 동안의 통계적 자료이거든요. 그래서 51.4%라고 한다는 것은 외국인 지분율이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것도 아니기 때문에 외국인이 팔긴 하지만 이 부분은 과거에도 있었던 부분이었고 삼성전자의 주가가 최근 상황에서 보면 58,000원에서 5만 원까지 뚝 떨어졌죠. 그리고 56,000원까지 반등 주고 지금 54,000원, 55,000원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사볼 때죠. 아, 지금 사볼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네. 뭐 쌍바닥이라고도 하고 더블탑이라고 네. 투바텀이라고도 네. 하고 그 두 번째 바닥에서 주식을 사라는 네. 말씀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맥락점에서 본다면 삼성전자가 1차적으로 물론 이제 소부장이나 기타 반도체 관련 종목들도 많이 있지만 1차적으로는 먼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시장의 전반의 흐름을 개선시키는 상황 하에서 주가 움직임이 나타날 거고 그 다음 차례로 관련 종목들이 움직일 장비주, 밸류체인주들 그렇죠. 가는 건가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삼성 하이닉스에 대한 관심도가 필요하다. 그리고 시장 자체도 정상화 시장으로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오늘 지수상으로는 일부 상승 흐름이 진행되었습니다. 근데 일부, 네. 그렇죠. 목표치는 좀 더 상향화 시켜서 네. 정상화 수준에서의 지수라고 한다면 2,600포인트까지의 시장 흐름에서의 상승 단계가 나올 수 있는 자리이다. 산타 랠리와 겹쳐진다면 조금 상향화할 수도 있겠죠. 산타 불러주실 거잖아요. 제 후배 통해서 연락드렸다니까요. 네. 제 후배가 아직 산타하고 교감을 갖는 네. 자녀분들이 네, 있기 연락이 때문에 되는, 12월이면 꼭 연락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래서 삼성전자 저희가 좀 결론을 네. 좀 이렇게 간결하게 좀 들어보자면 대표님 어떻게? 가격 전략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가격 전략도 좋고 또 앞으로의 전망도 좋습니다. 저는 54,000원 전후로 해서 접근 요망하다라고 보고 요망하다. 있고요. 그러면 얼마까지의 가격을 맞아요. 두고 궁금해요. 판단할지 55,000원, 56,000원 아니고요. 삼성전자가 주가가 하락 지점에서의 최초 지점은 64,000원입니다. 64,000원에서 6만 원까지 내려온 뒤에 급락이 5만 원까지 나왔었죠. 그러면 지금 장이 2,600포인트 전후까지의 시장 상황이 연출된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삼성전자에 등치시킨 적정 수준에서의 가격은 64,000원 수준에서의 가격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54,000원의 가격이라 한다면은 최소한 5% 정도 수준에서의 수익률을 노려볼 수 있는 자리에서의 해당 종목의 지금 주가 움직임이다. 네. 그래서 충분히 지금 가격을 두고 판단했을 때도 접근해 볼 만한 시점에서의 상황이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산타랑 같이 오겠네요. 산타가 먼저 오고요. 그다음에 올까요? 삼성전자가 네. 그 뒤에 옵니까? 흐름을 만들어 갈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삼성전자 지금은 우리가 매수할 만한 때이다라는 그러한 시장의 힌트 주셨습니다. 대표님 오늘 너무 시간도 유익했습니다. 인사드리면서 저희 바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대표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마켓 쇼쇼쇼 1부의 마지막 코너입니다. 증권가의 시선으로 시장에 관한 힌트를 여러분들 누려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지난 리포트를 통해서 게임주에 관한 힌트도 드렸고요. 알테오젠의 기술 수출에 관한 힌트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시장에 어떤 힌트들 가져왔을까요? 5가지 종목 바로 한번 살펴보시죠. 자, 오늘도 5가지 종목을 선정을 해봤습니다. 일단 섹터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조선 기자재 쪽과요, 자율주행 그리고 마지막으로 금융주까지도 여러분들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 HD현대중공업부터 보겠습니다. NH투자증권에서는 수익성 개선을 내다보면서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는 흐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사실 최근에 조선 엔진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시장의 모멘텀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잠시 뒤에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HD현대중공업은 글로벌적인 1위 기업으로서 조선 가격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우리가 조선주에 관한 수주 소식도 있지만 엔진 부분뿐만 아니라 조선 기자재 쪽에 관한 단가 인상들이 결과적인 실적의 상향으로 이끌 수 있다라고 내다봤습니다. 어느 정도의 목표 주가를 설정을 했을까요? 바로 살펴보자면 22만 원에서 25만 원까지 내다봤습니다.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조선주와 함께 급격한 상승을 보여주면서 현재는 조정 구간 나타내고 있는데요. 추가적인 시장의 모멘텀에 관해서 여러분들 집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엔진 쪽도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엔진 가격 상승에 수혜를 입을 수 있다라고 내다봤는데요. 실제로 2024년도에 중국에서 엄청난 LNG의 발주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배를 만들어야 하는 시점에서 엔진 가격 상승은 불가피하다라고 내다보고 있고요. 공급 쇼키즈까지도 일어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중국 업체의 엔진을 납품한다라는 것 자체가 미국 쪽에 제재를 받을 수 있는 리스크는 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인 조선 시장에서 이런 조선 발주량이 늘어가는 시점에서 엔진이 부족하다면 엔진 가격까지 상승할 수 있을 것이라는 시장의 전망치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조선소에 관한 엔진 공급망이 조금 더 수혜로 부각을 받으면서 하나엔진 역시도 시장에서 상승 나와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간의 주가 상승률이 조금은 부담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목표 주가는 그대로 동결하는 모습을 보여왔지만 여전히 매수는 동결하는 모습, 그리고 매수 의견은 매수로 유지했다라는 부분들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자율주행 테마 쪽으로 가볼까요? 에브리봇도 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텐데요. 사실 에브리봇 같은 경우에는 로봇 서비스 업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왜 자율주행 모멘텀을 가져갈까에 관한 의문점들 남으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에브리봇의 자회사가 지금 자율주행에 관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고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에브리봇이 지금 공략하려고 하는 시점은요, 이 휠체어 시장이다라고 합니다. 전체 자율주행 시장의 대략 6%를 차지하거든요. 만약에 자율주행에 관한 모멘텀을 가져가게 된다면 밸류적인 측면 그리고 우리가 멀티플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에브리봇의 주가는 아직까지는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신규 편입된 종목이기도 합니다. 사실상 자율주행 관련주들의 멀티플로 놓고 보자면 지금 현재는 2배가량의 상승률까지도 내다본다라는 코멘트도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희가 금융주 볼 텐데요. BNK 금융지주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BNK 금융지주는 사실 시장에서 외국인 수급들이 계속돼서 유입되고 있는 그러한 관련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금융주들 최근에 외국인들 매도세 일어났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BNK 금융주들은 외국인들에 관한 매수세가 계속 유입되고 있다는 부분들을 이야기하면서 외환 보유력도 굉장히 적은 기업이기 때문에 환율의 영향도 피해갈 수 있다라고 내다봤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는 8% 넘게 상승 흐름 보여줍니다. 카카오페이도 같은 맥락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외 주식에 관한 거래 대금 상승이 결과적으로 영업이익에 관한 턴어라운드를 일으킬 수 있을 것이다라고 내다봤기 때문에요.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에도 34,000원까지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는 모습까지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목표 주가 상향됐던 종목군들 저희가 잘 뽑아온 만큼 여러분들께서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오늘 리포트 함께 살펴보셨고요.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잠시 뒤 2부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